어젯밤 12시가 넘어 여기 시간으로는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부쩍 아팠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좀 잘 모시지 왜 저렇게 잘 못 모셔서 아프게 해드렸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감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윤미향 씨와 같이 그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상황들을 어제 그저께까지 모르셨다 말씀하셨던 내내 들었던 생각은 어느 누가 많이 얘기를 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세세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우선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사람과 단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용상이라는 분인데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만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분 이력을 보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과거사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가자평화인권당의 대표입니다. 가자평화인권당이 하고 있었던 일은 일제 강제 동원에 피해를 본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보상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요 집회를 그렇게 반대를 해왔던 분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 집회를 무산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집회를 갖고 싶은 어느 단체가 있다고. 가자 평화인권당이었습니다. 그 당의 대표가 최용상 씨였고요. 그러면 최용상 씨가 혼자 이런 것을 해왔을까? 꼭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했을까? 수요 집회가 없어지면 자기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연세가 92이나 되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는 내용일까? 학생들이 역사를 잘 배워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신대 문제 때문에 위안부가 피해를 봤다. 정신대는 일본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줄 수가 없었다. 위안부 문제만 일본에 요구를 하면 일본에서 다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실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듣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최용상 씨는 기자회견만 주선을 했지 그 이외에 어떠한 문제도 간섭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틀 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하신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최용상 씨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 근처에 있던 어느 누군가가 회유하고 가르쳐 드리진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윤미향 씨와 할머니의 관계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고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상의 문제는 공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과 언론과 검찰과 일부 보수 세력들이 합적으로 만든
공작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도 공작이 많으니까 모든 게 다 공작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일단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겁니다. 또다시 그 누구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사퇴야 한 달을 했든 두 달을 했든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